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친문, 진문 공천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천 파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과 청와대 간에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모시고 민주당 공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서가 금태섭 의원, 네. 뭐 민주당 내에서는 쓴소리를 또 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의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국 호위무사라는 김남국 변호사를 자객 공천, 표적 공천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지도부에서는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남국 변호사가 어저께 하루 종일 기자들의 이 전화에 아주 시달렸어요. 그래서 500통이 넘는 문자에 제가 직접 뭐 답 못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원래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거기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 안 하나 보다 했더니 또 2시간 후에 문자를 보냈는데 막 출마할 것처럼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내용이 바뀌고 또 오늘도 오전 중에 이제 문자 메시지는 이 금태섭 의원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을 받아들여라. 난 청년 정신이다. 근데 이것을 두고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막 그냥 목소리들이 제각각이에요. 왜 김혜영 최고위원 아시죠? 부산의 그렇죠. 젊은 변호사. 그 최고위원이 그래도 한마디 가끔 하지요. 그렇죠. 제대로 된 말을 하더라고요. 조국 사태도 그렇고요. 그 친문들한테는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이번 추미애한테도 한마디 했더구만 신중하라고. 이번에 그 사실 자신도 굉장히 젊은 변호사거든요. 그 의원도요. 근데 김남국 변호사한테 아니 그 청년 정신을 실현한 게 뭐가 있느냐 스스로 반문해봐라. 뭐 이렇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 취재를 좀 해보니까 자객 공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인재 영입을 하면 원래 그 전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냥 그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례를 준다든지 아니면 험지에 출마시켜서 이름을 좀 이렇게 드높여 준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김남국 변호사한테는 아직 메시지를 안 준 것 같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스스로 판단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자객공천이면 불출마하라고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해찬 대표가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일을 벌이느냐. 즉 이게 조국과 관련된 이슈가 갑자기 너무 크게 번져가니까. 이게 잘못하면 조국 대리전이 되는 것 같은 양상 아닙니까? 그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선 이슈가 조국 이슈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지역에 한정돼서 금태섭 의원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가 일단 자객 공천이 아닌 거꾸로 전략 부재였다. 메시지도 안 주고 또 김남국 변호사도 너무 조급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지역구를 이렇게 그 압력을 넣었으니까 내가 가면 권리당원 친문들이 날 찍어주겠지. 뭐 이런 또 표 계산을 또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덥석 이제 발표를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될 줄이야. 뭐 본인이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뭐 주류보다는 친문 인사들보다는 비주류 쪽에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말하자면 요새 하도 설치고 있는 그 문바들 의식해가지고 그 문바들이 지난번 조국 청문회 때도 금태섭 의원이 한마디 했다 해가지고 공천 떨어뜨리겠다. 뭐 빨간 자퍼 입은 뭐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또 배신자 막 이렇게 그냥 폭탄 공격을 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친문 세력들을 다독인다 할까? 그런 측면에서 좀 페인트 모션을 좀 쓰려고 했는데 지금 과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조국 대리전 되는 그런 양상, 조국 대 반조국 양상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버리면은 아주 민주당으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도 당권파죠.
그런데도 그렇죠. 쓱 그 외부에서 온 자기 핸드폰에 온 문자 메시지 네. 뭡니까? 당이 인재 영입한 것 그 자체가 뭐 패착이다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문자 쓱 보여준 것은 언론보다 찍으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다 그게 뭐 몇천만 원 하는 망원에도 그냥 다 땡겨지니까요. 다 보여지는 건데 아마도 지금 김남국 변호사 관련돼서는 나서서 지금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재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똑같이 같은 날 인재 영입을 한 김용민 변호사 케이스를 보시자고요. 김 변호사는 지금 전략공천으로 아예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지역구가 남양주갑인데 거기가 또 주광덕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조국 전 장관의 완전히 저격수 역할을 했죠. 나서서. 그러니까 김용민 여기도 뭐 민변 출신 변호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국 쪽이죠. 검찰개혁. 검찰개혁 위원을 조국 장관 시절에 한 거 했잖아요. 조국 장관 시절에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또 겁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영민 변호사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나를 왜 조국이랑 엮냐? 나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국 프레임이 의도되지 않게 지금 확산되는 거를 지금 덜컥 겁이 난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근데 이게 어쩝니까?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프레임이란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우린 조국 아니야. 조국 안 할 거야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것도 역시 프레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이 김남국 변호사가 무슨 인재 영입 케이스입니까? 당에서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또 민주당 그쪽을 대변해서 패널로 오래전에부터 활동해서 잘 아시죠? 네네. 저도 언제 한번 보니까 무슨 인재 맞습니까? 아니, 교수님 말씀처럼 이미 민주당과 관련된 법률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뭐 문재인 아들도 뭐 변호를 해줬다고 어디 언론에도 나와 있다고. 네네. 문준용이. 문준용 관련된 그 고소 고발 사건 변호를 맡았었고, 그리고 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 굉장히 선두에 났어서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소초동 집회에서도 가서도 뭐 열렬히 연설하고 뭐 그런다. 사회를 해봤습니다. 그 서초동 집회 사회를 직접 보고요. 또 사실 방송보다도 김어준이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을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조국 그 사태에 뭐랄까요 하나의 그 뭐 그쪽 진영의 그냥 선두 스피커 역할을 했다. 그래서 조국 백서 김어준이가 지금 주도해서 만드는 거기 무슨 백서 만드는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김민훈 교수 성공회대 김민훈 교수와 함께 실질적으로 조국 백서를 참여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변호사 그러면 이제 조국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자기가 지금 왜 조국을 자꾸 언급하느냐 금태섭 의원을 비난을 해요. 또 일부 그 여당 패널들도 이걸 금태섭이 만든 프레임이다. 왜 김남국을 그렇게 청년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이 갔는데 조국 얘기를 꺼내서 그렇게 그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느냐 뭐 이렇게 비난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부가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하니까 추가 공모를 해버렸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 집회 사회까지 본 변호사가 거기에 내가 가겠다 한다면 그건 누가 생각해도 그렇죠. 금태섭을 저격하려고 아예 가는 거구나. 그리고 되게 갈 수밖에 없는 어느 지역에 뭐 서울은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또 그 지역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무슨 학교를 다녔다든지. 근데 왜 김남국이는 뭐 강사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면서요? 제가 알기에는 학교도 그렇고 아마 거주지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 대학교까지 아무리 인연을 찾아봐도 강서가과 인연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문준용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어제 기자회견을 취소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줘야 해요. 국회의원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소개를 해준 사람이 뭐 취소는 했지만 손혜원 의원이더라고요. 무소속으로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손혜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김정숙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문준용 또 변호사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게 손혜원 김정숙 작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혜원 왜 그랬을까요? 손혜원하고 뭐 잘 아나? 저도 사실은 저도- 손혜원 의원이 예. 이 나서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김남국 변호사를 좀 비판했거든요. 오늘 비판을 했어요. 그래요? 예.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유시민은 인민이 교수를 오늘 아주 저격을 했던데 그 사람은 뭐 보이는 사람마다 걸리는 사람마다 뭐 진중권이고 뭐 인민이 교수고 김남국이고 걸렸다 하면은 모두 깍이구만. 그렇죠. 특별히 저도 그랬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김남국은 옹호할 줄 알았더니 예. 옹호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비난까지는 아닌데 이런 정도예요. 아쉽다. 왜 그렇게 나서서 이 판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느냐. 뭐 그런 정도였는데 너무 나댔다 이 얘기구만. 그렇죠. 나댄 사람이 또 한 분 계시잖아. 청와대 지도부에서 알아서 네네. 영입했으면 어디 찍어줄 텐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지 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나대냐 그 얘기 아닙니까? 딱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의.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거 같아. 거기까지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 왜 이래 그랬는데 그 다음이 사실 이상한 반응을 흘렸어요. 손혜원 의원이 갑자기 유시민 이사장을 비난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난하더니 아니 그럼 질문을 하겠다. 그럼 안 그러면 전략 공천 해줄 거냐? 기다렸으면 마치 그런 뉘앙스로 아예 유시민 이사장에다 대고 SNS를 날렸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이게 왜 이러지? 저희가 왜 나서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손혜원 의원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정론관 기자회견장까지 그렇게 연결을 했다면 뭔가 있구나. 내 추측이 맞네. 정수기하고 연결되어 있네. 뭔가 있지 않으면 그럼 그렇게 할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김남국이도 패널도 오래 했고 변호사도 오래 했고 정치판에서 물을 좀 먹었는데 아무런 어디 끈 없이 말하자면 뒷배경 없이 가서 나 강서강 나가겠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배우가 있어서 너 거기 나가봐 이런 오더가 왔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맞은 거야. 당 지도부하고 사인이 안 맞았어요. 청와대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공천 문제에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손혜원 의원의 등장으로서 사실은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등장. 손혜원 의원이 사실 목포 쪽을 지금 박지원 떨어뜨리겠다.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근데 서울 지역에 자신과 연고도 없어 보이는 김남국 변호사를 대신해서 그렇게 응원해주고 막아주고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김남국하고는 모르겠어요. 개인 간에 무슨 관계를 내가 알 길은 없지만 김남국이는 전남대 나오고 그쪽 사람 로스쿨. 아닙니까? 로스쿨 나온 사람인데 손혜원하고 관계가 없을 텐데 어쨌든 이런저런 연관을 보면은 김남국이도 나름대로 백이 있어. 내가 무턱대고 나온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 이해찬, 원혜영 라인한테 탁 걸린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큰 판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판 전체를 봐야 한다. 판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야 할 건지. 그게 선거는 프레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레임이 잘못 짜져버리면 이건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인가요? 김용민. 그렇죠. 발언. 19대. 그 노원갑 공천 하나 때문에 그냥 싹 망해버렸잖아요. 총선 전부 무너졌죠. 어쨌든 지금 청와대 쪽도 심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거기 수석 행정관 출신만 해도 한 70여 명이고 청와대 산하 위원회 많잖아요. 무슨 북방경제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그 위원회에다가 이름 걸었던 사람들만도 한 60명이랍니다. 130명이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거기서 한 40여 명 정도는 공천을 줘가지고 40, 50명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더라도 딱 버팀목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이해찬이는 20%뿐이 안 하겠다는 거고. 근데 지금 그동안 19명인가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현역 탈락이 좀 적은 데다가 지난번 흑수동 또 문제가 있잖아요. 김의겸이. 분산. 거기도 청와대가 가급적이면 좀 주라. 공천. 했는데도 이거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당청 간에도 공천을 놓고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그 전 대변인 출마를 이제 그 자제시키는 상황이 연출됐을 때 언론 제목들이 다 당청 갈등, 부글부글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대표되자마자 한 일성이 뭐냐면 뭐 20년, 30년 집권하겠다라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선 때 공천 제대로 하겠다. 야당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그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 작업들을 또 해왔고, 실질적으로. 그 역시 이해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현역 컷오프 20%는 굉장히 많이 지금 그 후퇴한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20% 하겠다고. 예, 예.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40% 그렇죠. 얘기하고 40 뭐 이렇게 50%, 예, 40% 이렇게 막 1년 전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양정철이고 백원우가 그 칼잡이로 내려왔다 다 이렇게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백원우는 울산 선거다 뭐 그렇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다. 여기 갖고 발목이 딱 잡혀버리고 양정철에도 요새 힘을 좀 못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정철 저 원장 말씀을 한 말만 드리면 웬만하면 나서지 않잖아요. 나섰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근데 딱 그 임종석을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한마디 한 건 굉장히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임종석이 거부했잖아요. 이걸 보면 양정철도 임종석과 사실 사전 조율을 한 게 아니다. 물밑 작업을 했다면은 그렇게 대놓고 거부할 리가 없고 좀 불쾌했다는 소리도 들려요. 사실 이 출마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종로도 사실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속된 말로 삑살이 난 거 아닙니까? 정석임 총리가 그만둘 거 뻔히 알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며칠 후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가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이사를 안 해줘. 끝까지 해보지. 근데 아예 그런 멘트도 다 작업도 청와대 내에서 하면서도 멘트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솔직히 배신감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출마 얘기도 안 하고 그 양정철 표현은 출마는 별개다. 위원장 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걸 보면 청와대와 지금 당 또는 후보들 이게 박자가 안 맞는 진짜 삐끄덕 하는 소리가 아주 지금 크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양정철이도 요즘 속이 편하지 않는 게 마음이 지금 여기도 우리들 병원 사건에 딱 발목이 잡혔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꼬누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이 우리들 병원 사건, 이 특혜 대출 이 부분도 지금 파기 시작하면은 총선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간단치 않아요. 이번에 그 관련된 뭐 정재호 의원인가? 그 사람도 컷오프 당했다고. 컷오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사건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정철이든 힘을 못 쓰게 되어 있고 백원우는 벌써 2건이나 잡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거 예언하신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코너에서 이게 분명히 집권 그 후반기에 가면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특수통들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특수통이 돈과 관련된 수사잖아요, 다. 그래갖고 아예 이 돈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부처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그거 중앙지검에서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부지검에 있던 그 금융 전문 전담 수사 그것도 없애버리고, 아예 그걸 해체시키니까 지금 이게 보나마나 지금 집권 4년 차의 게이트 모든 게이트는 거의 다 특수통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요. 수사를 이걸 게이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검찰총장이 이거 수사하자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죠. 특히 이제 또 이 청와대하고 당하고 개싸움이 나게 생겼는 게. 충청권 지역은 이해찬이가 제일 잘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공천 받을 걸로 생각하고 또 단수로 이렇게 공천 신청이 된 지역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뭐 잘 알잖아요. 국회의원도 했고 지사 쪽 사람이 충남지사 나오려다가 떨어진 사람인데. 제외된 사람인데요. 거기 공주청양 부여고 또 나소열이라고 자치분권 비서관도 저쪽에 보령 서천 또 복귀항 정무비서관 여기도 안산 갑
안산이 그 천안이죠. 천안가. 안산이 아니고. 그다음에 조한기 제1부속실장. 그거 이제 대통령 모시는 데 아닙니까? 네네. 거기도 서산 대안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청와대 사인방이라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네네.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대구 사람들이 뭐 진문이라고 서로 네. 어디서 뭐 열 몇 명이 모여갖고 사진 찍고 온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더라고. 청와대 사인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여기 다 재공모로 싹 돌려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이번 발표에서. 예,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공천 받는 걸로 되어 있었고 후보도 다른 경쟁 후보도 없었대요. 근데 다 재공모 뭐 공천 심사해 보니까 다 시원찮다. 예.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시죠. 추가 공모나 재공모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시청했는데 후보감이 없어. 좀 더 저기 받아봐야 돼.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원래는 전략 공천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아예 이 후보들의 자질이 낮다. 높지 않다. 이렇게 지금 뉘앙스가 전달되니까 사실상 청와대로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처음에는 막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막 사람들 만나고 점심도 먹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이해찬 내지는 지도부가 봤을 때 불리한 거거든요.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문 대통령 이름으로 이 선거를 치를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과천 있잖아요. 과천의 한 빌딩에 예비 후보, 민주당 예비 후보 포스터가 4명이 붙었는데 전부 청와대 출신들이 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크게 썼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이다라는 걸 완전히 전국적으로 그렇게 선거를 치를 생각이었다가 지금 흐름이 안 좋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쫙 이렇게 민심이 가고 벌써 레임덕이 온 겁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총선 말아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지금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던 간에 지금 청와대 출신들과 관련된 또 청와대가 미는 사람과 관련된 것을 거리를 일단 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또 한나는 앞으로 이분들은 일단 적격 판정도 받은 사람도 있고 경선 지역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면접을 본 사람도 있는데 황운하, 송병기, 한병도, 장완석, 울산 4인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울산 사건 4인방. 이 사람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최동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가장 또 관심사죠. 그러니까 사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 불리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나를 회유했다. 그러면 당사자니까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선거 개입 사건은 완전히 정말 어디로 갈지 정말 블랙홀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달래려면 공천을 또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도 누구 빠진 사람은 누구든 간에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직접으로 올라가는 그런 루트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검찰 그렇죠. 수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당청 갈등 이것이 상당히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휘발성. 예.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원혜영 공천심사위원장의 지금 워딩이 요즘 며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혜영 공관위원장은 없는 것 같아요. 김용호 위원장은 그냥 지금 다 쥐고 인재 영입도 자기가 하죠. 인재 영입에다가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에다가 당 대표에다가 마치 다 하는 것 같아요. 혼자. 본인 스트레스를 공천한다는 겁니다. 조용히 다니면서 전화해 갖고 명예롭게 영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딱 주저앉히고 그러니까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공천을 해 나가잖아요. 분위기가 역전됐어요. 네,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지금 원래는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해서 훨씬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불출마도 이 한국당이 더 많고 또 인재 영입도 계속 거리에 만들어내고 하는 좀 주도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입에 한국당이 올라가지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네. 아무튼 어쨌든 또 청와대하고 지금 당 간에 내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이런 부동산 대책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거 자체는 잘못됐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소위 말해서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이걸 좀 강하게 투기 과일 지역으로 묶으려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수위를 낮추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가지고도 당청 간에 삐그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용성을 해서 이렇게 좀 버블 현상이 나니까 그게 이제 오동평으로 확산된다고 그러네. 오산, 동탄, 평택. 그 주변까지도 이제 이쪽을 좀 묶어보니까 계속 이쪽 풍선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그랬어요. 풍선 효과 자시하지 않겠다. 무조건 다 누르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그 수용성만 하더라도 13개 지역구에 9개 지역구가 민주당 의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그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조정식 정책위원장도 정책위 의장도 오전에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랬다가 그 당 이제 행사 끝나고 오후에 기자들이 물었더니 아직 뭐 내용 뭐 시기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하고 발을 뺀 거예요. 즉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누가 옳았다 그랬다 이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당 간의 이 문제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삐끄덕거린 게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해찬 대표를 설득하려고 갔다가 야단만 맞고 돌아왔던 거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라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뭐 와서 딴소리 하고 있냐고. 다른 일도 골치 아픈데 와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뭐 지금 전략공천 뭐 이렇게 몇 군데 하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을 거기서 예비 후보로 뛰던 사람들이 뭐 무소속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오늘 그 말 많은 고민정이가 황진을로 확정이 됐대요. 네, 오세훈이하고 해볼만 합니까? 일단 그 고민정 대변인은 정치 경력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무슨 뭐 다른 경력은 뭐 있습니까? 경희대 나왔다는 거 외에는. 그렇죠. 경희대 후배죠. 운동권 그러니까 후배죠. 그 대변인 시켜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오세훈 의원은 시장도 했죠. 국회의원도 했죠. 대선 후보감이라고 언제나 반열에 있죠.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은 어떤 선거의 핵심 지역이고 오세훈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심판했다. 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니까. 딱 그냥 프레임이 그냥 만들어지는 이 자객 맞아요? 자객 공천한다면은 자객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의 검사들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무슨 애들 연필 깎는 칼 들고 나서면 되나 그게? 상대적으로 사실 저도 조금 약한 후보가 아닌가. 고민정 대변인의 어떤 뭐랄까 지금까지의 그런 인상 이미지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험난한 정치판에서 거물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오세훈 전 의원을 꺾을 수 있을까? 상당히 오늘 지금 갸우뚱거리게 된 그런 그 공천입니다. 전에 부산에서도 지난 선거 때 문재인 오고 누구고 하나 손수조 후보. 손수조 후보 보고 붙였잖아요. 젊은 여성 후보죠. 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공천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비화되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